안녕하세요. 채용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있는 수지자의 에디션 가치평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촌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25층, 6개 동, 총 48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주년도는 2029년 2월이고요. 34평형 평균 분양가는 약 15억 선입니다. 잔금 구조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고요. 중도금 이자는 이자 후불제입니다. 발코니 비용은 무상이고요. 당해 조건은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합니다.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인근으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기흥구와 맞닿아 있고요. 수원시 영통구, 그리고 장안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송파구, 강남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현재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제지역에 따라서 청약과 대출, 세금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안에서도 이 동그라미 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근에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색 표기가 신분당선을 의미하죠. 이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매매나 임대를 결정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수지자의 에디션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수지구청역이 위쪽에 있고요.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찍어 봤는데 성인 남성 걸음으로 약 한 1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버스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대략 한 13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수지자의 에디션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입니다. 이 아파트고요. 최소 평수가 34평이고 실제로 제가 해당 아파트에 임장을 가봤었는데 느낌이 괜찮았었습니다.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34평 금액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억에서 11억 선이었거든요. 저는 그 금액선이면 역세권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추천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수지자의 에디션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아파트가 여기 보이고 이 부지에 수지자의 에디션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2010년 로드뷰니까 오랜 기간 동안 물류센터로 이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물류센터가 있다라는 말은 운반 차량이 진출입이 용이하다라고 또 반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바로 인근에 신수로라고 왕복 한 10차선가량 되는 굉장히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타고 이쪽 길로 따라오면 수지자 에디션 현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파트 모습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물류센터가 있던 자리를 위본이라는 시행사가 땅을 매입해서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조합원은 없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상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형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이미지가 좋았다, 기억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아파트인데요. 수지 자체가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희소합니다. 대부분이 구축 아파트이고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위로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지 이스트파크는 상대적으로 신축이고 또 34평형이 주력평이기 때문에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외부인들이 출입이 할 수 없게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요. 금액대도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 단지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용인시 수지구를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나 매매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근에 전세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해당 입지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해당 아파트는 풍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인데 이 도보로 걸어갈 때 약 1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성인 걸음이니까 이제 아이 걸음으로 친다면 20분, 25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꽤 거리가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에 한번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쯤이 학교거든요. 이 도로를 이쪽으로 건너야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뒤편에 이쯤에 육교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수지구청역에서 바라보는 로드뷰의 모습인데요. 바로 인근으로 학원도 많고요. 병원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모이십니다. 참고로 이 주변으로 인근에 아파트는 있지만 근린상가들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아이들 학원을 보낸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와 더불어서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이고요.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왕복 10차로인 신수로가 있습니다. 타입별로 이렇게 세대수가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주택평형은 34평형이고 대형평수가 있긴 하나 비중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트하우스도 한 세대 한 세대씩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뒤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로얄동을 굳이 꼽자면 103, 104, 105동에 이 뻥뷰 라인들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쪽이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고층이어야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동호수 배치도 있고요. 최고층의 높이가 23층에서 24층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동과 105동에는 25층과 22층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125 라인에서 펜트하우스가 이렇게 바라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평면은 대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84A 평면도는 포베이 판상형, 알파룸도 있고요. 서비스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한 평면이고요. 84B는 타워형이고요. 판상형입니다. 판상형이고 84D는 타워형이고요. 네, 120제곱미터이고요. 네, 47평형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워할 만한 평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인데요. 네, 펜트하우스는 이러한 구조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영민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전매 제한 3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네, 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파트인데 34평 A타입을 보면 한 15억 선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회차인데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40%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회차와 6회차는 잔압을 하셔야 되고요. 잔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84B, C, D의 금액인데요. 15억보다 약간 낮거나 살짝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형평수와 펜트하우스인데 47평형 한 21억 선 유지된 걸 볼 수 있고요. 펜트하우스는 50억과 52억입니다. 중도금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5억에 이자율 5%를 넣었고요. 대략 이자가 7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요. 이때 계산은 중도금 6회차까지 모두 실행했을 때라고 가정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치 판단, 예상되는 프리미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성역 주변에 이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 시티라는 곳이 몇 년 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서울우유 부지였는데 MDM이라는 시행사가 땅을 매입해서 분양을 했는데 주변 시세대비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구성역 주변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 반영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용인의 대표적인 호재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시티 개발입니다. 근데 플랫폼 시티 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었거든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을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이른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 수지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주변에 있는 행정구역들을 보면 송파나 분당이나 광교나 수원이나 위와 아래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지라는 지역 자체 평균 가격도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 수지나 분당이나 엄밀히 말하면 서울은 아니죠. 신분당선이라는 파급력 있는 지하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늘 항상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물리적인 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분당인데, 웬만한 서울의 집값보다 분당이 단기간에 높은 상승률을 이루었거든요. 한 1년에 거의 30%가량 오른 그런 단지들도 보이는데, 웬만한 서울 아파트 금액 그 이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 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다는 부분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당구가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수지나 광교나 또 수원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이런 기준점이 무너져 버린다면, 왜냐하면 이 분당은 물론 지금으로서도 살기 좋은 곳,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것들은 많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거나 사업 속도가 많이 더디게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한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장기간에 차곡차곡 쌓여서 상승한 게 아니라 너무 단기간에 확 올랐다는 부분이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을 텐데, 공포에 질려서 집을 팔지 못해서 불안했던 시기도 물론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수지 신정마을 1단지 주공 수지구청역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2022년 한 해 동안 거의 한 25%가량 금액이 많이 빠져서 그때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과연 수지 언제 오를까요? 언제 전고 좀 회복할까요? 라고 상담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더 과거의 시점이긴 하지만 이 용인 수지에 이 대형 평수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고분양가에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된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유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누구나 장점을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과거에는 어땠을까?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공급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금리 상승과 규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맞이했던 거죠. 앞으로 어떠한 또 규제책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외부 타격이 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희망으로만 돌리기보다는 한 번쯤은 어떠한 단점과 리스크가 있는지도 미리 기억을 해두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는 총 취득가 중도금 이자까지 하면 15억 5천에서 한 16억까지는 될 겁니다. 취등록세까지 내면. 수지자의 에디션은 새 아파트라는 강점은 있지만 그 주변의 인프라나 학군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수지에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당선인데 이 신분당선이나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신축이라는 부분에서의 점수는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가점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세나 매매를 고려하시는 뭐 3인 가족, 4인 가족 내지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축이라고 해서 이 수지자의 에디션을 고른다는 어떤 확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구축이라 할지라도 수지구청역 인근에 내지는 초등학교 주변에 선택지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6억으로 집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라고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지도를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야탐역 인근에 이런 탐마을 3단지 타워빌 아파트도 있고요. 여기는 더 큰 평수의 인근으로 학교도 있고 상권도 있고 지하철도 도보로 갈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아파트는 이제 연차가 오래됐지만 다른 부분은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이 구성남의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지금 이 주변에 군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비교적 준신축이면서 8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죠. 오히려 수지자의 에디션이 해당 아파트와 견주계에는 다소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2029년 되면 해당 아파트도 뭐 15년차 아파트가 될 테지만 15년차 아파트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선택지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선택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자금 계획 측면에서는 청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당연히 청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판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프리미엄이 붙을까라고 물으신다면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분양가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 간극이 조금 더 작았더라면 안전마진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시행사가 다소 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지금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서 이 주변의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해당 아파트의 안전마진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에 또 어떤 변수들이 유입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면 해당 아파트도 그에 따라서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해당 아파트가 전매가 가능한 비규제 지역이었더라면 그래도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엑시트를 1년 안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 3년 후에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등기를 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댓글을 보면 역시나 이 수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해관계자분들이 뭐 많은 긍정적인 댓글을 달고 계시고 지금 여기 파워링크가 다 중개사님들한테 MGM을 지금 이렇게 파워링크를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게도 미리 접촉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 분양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부분의 신문사를 통해서 광고를 태워서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를 내놓기 때문에 아마 수분양자 480명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기에는 갸우뚱하는 금액이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수지자의 에디션 살펴보았고요. 뭐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